누구의 도움이나 지시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 또는 교육자들이 꿈꾸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아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기주도 학습의 비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학습 성향과 관련된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먼저 해볼게요. 주변에서 버려도 되는 아무 종이나 한 장 준비해 주세요. 어떤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영상을 잠시 정지하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신 종이를 3등분으로 찢어주세요.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찢어진 3등분의 종이에서 딱 한 장만 뭉쳐서, 강하게 뭉쳐서 주머니에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2장은 버리셔도 됩니다. 이 실험의 놀라운 결과는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자기주도 학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학원, 과외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혼자 공부해서 100점 받아오는 아이, 아니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부모나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가슴 설레게 하는 정말 이상적인 학생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 자기주도 학습 연구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의 현대적 정의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던 받지 않던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요구 진단하고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라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학생 스스로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왜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바로 메타인지 또는 초인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습 요구 진단. 두 번째, 학습 목표 설정. 세 번째, 학습 자원의 확보. 네 번째, 학습 전략 설정. 다섯 번째, 실천. 여섯 번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 받기의 이 6가지 과정을 스스로 순환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영어 시험 성적이 50점 나왔습니다. 슬프죠? 너무 슬프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는 슬퍼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는 스스로 영어 점수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로 영어 단어가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학습 요구의 진단을 스스로 한 거죠.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시험 범위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게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영어 단어장 하나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학습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고요. 매일 이 아이는 단어를 50개씩 암기하고 다음날 스스로 테스트도 하고 주말에는 일주일간 외운 단어를 테스트하기로 계획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학습 전략의 설정이고요. 계획대로 매일 단어를 암기하고 자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실천이죠. 기말고사 시험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고 시험 점수가 70점으로 상승합니다. 행복하죠? 바로 결과평가와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모르는 영문법이 하나도 없게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순환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이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영어 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강의력이 뛰어나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좋아서
유명 사이트에서 인터넷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집중해서 잘 이해하고 갔는데 정작 학생들의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강사는 스스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강의 외적으로 또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학습이 되지 않는다면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관련 지식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학습 요구의 진단이 일어난 거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강사 스스로가 먼저 공부해서 관련 자격증도 따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학습 목표가 설정되었죠. 그 강사는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심리 상담사 자격증과 관련된 서적과 강의를 먼저 조사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학습 자원의 확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언제 수업을 듣고 언제 복습을 해서 언제까지 자격증을 딸지 명확하게 계획합니다. 바로 학습 전략을 설정한 거죠. 결국 그 영어 강사는 심리 상담사 1급,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생들과의 상담 시간에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학습한 심리 상담과 학습 코칭을 활용하게 됩니다. 바로 실천을 이룬 거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놀랍도록 향상되고 강사는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한 재수종합반 강의평가에서 전체 1위를 하게 됩니다. 결과의 평가와 피드백이 발생한 거죠. 자기주도 학습 과정, 정말 놀랍지 않나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자기주도 학습의 성공 사례인 영어 강사가 바로 저라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이론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실제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무언가 성과를 내는 과정이 모두 자기주도 학습 이론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에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라는 이론의 효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1년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교육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주도 학습은 절대 부모나 교사의 개입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을 주는 태도와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법의 변화, 태도의 변화란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혼자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동기유발에 도움을 주고 목표 달성의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코치, 즉 함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수평적 관계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교육자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 즉 교사 주도의 학습으로도 성적이 잘 나오는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이후 더 나아가 직업 세계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로 성공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나 교육자는 우리 아이가 학창 시절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수평적 조력자인 학습 코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적 자기주도 학습의 정의와 6가지의 과정, 부모와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 부분에 진행했었던 실험의 결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관하고 계셨던 구겨진 종이를 한번 꺼내서 펼쳐보세요. 저도 꺼내볼게요. 자, 이 종이를 펼치면 안에 당신은 학습에 적극적입니다 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심리상담 이론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적극적인 자기 성찰의 단계라고 합니다.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면 치료는 절반 이상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까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아이의 학습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 줘야 할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나는 과연 수직적 교육자인가, 수평적 코치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지 않는 우리 아이의 문제점 파악과 수평적 학습 코치가 되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